넷플릭스 시리즈 중증 외상센터의 인트로 영상은 이상하게 생긴 바늘을 장착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바늘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 가는데요. 사실은 문신을 새기는 바늘이고요. 이 문신은 주인공 백강혁 교수의 양쪽 팔에 새겨져 있습니다. 인트로에서부터 등장할 정도로 이 문신은 시리즈 내내 여러 번 등장하고요. 여러 사건에 연루되는데요. 그가 의사인지 몰랐던 중증 외상팀 간호사 천장미가 이 문신을 보고 그를 조직의 사주를 받은 킬러로 오해하기도 하고요. 문신? 아니 저 환자 내가 처치한 환자라고. 처치? 백강혁의 노예 1호가 된 양재원 선생은 그의 문신을 보고 그가 세계 최대의 민간 군사기업 블랙윙즈의 일원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임무시 메딕과 동행하는 것이 필수 수칙이며 그 메딕들 또한 인간 병기로 알려져 있다. 원래 국제평화이사회 시리아 팀에서 활동하던 백강혁은 블랙윙즈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아프간 작전에 참여했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용병들의 생명을 구해냈는데요. 블랙윙즈에서 그가 남긴 전설 같은 공적은 이후 남수단에서 우리 장병을 치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Hold your fire and stand down. This vehicle's cleared. 백강혁의 문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칼을 중심으로 두 마리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올라오는 형상이 아랫부분에 있고요. 위쪽에는 기도하는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신의 제일 위에는 On Call for Life AFG 2014-0710이라는 글자와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논문의 예시에서도 이와 똑같은 문신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는 백강혁 한 사람만이 아니라 블랙윙즈의 메딕들이 새기는 통상적인 문신으로 전장에서 총알이 비껴가는 행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팔에 문신이요. 이건 뭐 긁어주면 총알이 다 피해간다 그래요? 문신의 모양만을 봤을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지팡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헤르메스는 올림푸스 12신 중 하나로 신들의 전령이자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이기도 한데요. 카두케우스라고 불리는 그의 지팡이에는 뱀 2마리가 엉켜 있습니다. 이는 뱀이 땅속과 지상을 자유롭게 오가듯이 헤르메스가 명부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신들의 뜻을 전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또 전령의 빠른 속도를 상징하는 날개 모양이 지팡이 위쪽을 장식하고 있어서 이 형상만으로 봤을 때는 분명 헤르메스의 지팡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령의 신이 생명을 구하는 의사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죠. 특히 헤르메스는 두세 개를 오가는 특성 때문에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장의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승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로고에도 이와 비슷한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뱀 2마리가 아닌 1마리가 지팡이를 감싸고 있는데요. 이 지팡이는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 아폴론의 아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의학을 상징하는 의사의 대명사로서 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아폴론과 함께 가장 첫 문장에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의 지팡이에 뱀 1마리가 감겨있는 이유는 모종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제우스의 번개를 맞아 죽은 글라우코스를 치료하던 중에 뱀 1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아스클레피오스가 자신의 지팡이를 휘둘러 그 뱀을 죽였는데요. 잠시 후 다른 뱀이 입에 약초를 물고 들어와서 죽은 뱀의 입 위에 올려놓자 뱀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따라해서 글라우코스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지팡이를 감고 있는 뱀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의미만으로 본다면 백강혁의 문신은 헤르메스가 아닌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뱀 1마리가 아닌 2마리의 모습이 새겨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심볼은 미 육군의 의무병에 부착하는 심볼입니다. 지팡이를 감고 있는 2마리의 뱀과 위쪽의 날개까지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나타내는 형상이죠. 미 육군이 의무병과를 창설할 당시에 신화 속 상징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실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기원이야 어찌되었건 미 육군이 이 상징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육군의 의무병과 휘장도 거의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간 군사기업이라는 블랙윙즈의 특성상 근본적인 기원보다는 현재 군대에서 통용되는 모양을 채택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트로 영상에서 특별히 천사의 날개가 등장하는 모습을 넣은 이유도 이 문신의 날개가 속도를 상징하는 전령의 날개가 아니라 수호천사를 의미하는 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신 위에 있는 문구 On Call for Life는 응급구조대인 EMS의 슬로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 항시 대기 중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랫줄의 AFG는 백강혁이 작전을 수행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약자고요. 2014-0710은 분명히 그가 블랙윙즈에 스카웃된 날짜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2014년이면 지금부터 10년 전인데요. 너무 오래됐죠.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중증 외상센터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극 중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핸드폰이 아이폰 6 기종인데요. 아이폰 6는 2014년에 출시된 기종이죠. 제가 시리즈 전체를 정말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날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관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이 화면을 보시면 조금 흐리긴 하지만 2015년 9월 7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201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백 교수가 한국대병원으로 처음 왔던 6월 15일부터 닥터 헬기 개소식인 10월 23일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가 왜 현재가 아닌 201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중증 외상센터의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까지 중증 외상센터 16개소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 정책으로 처음 지정된 센터가 아주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역외상센터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죠. 이 권역외상센터의 신축 공사가 시작된 것이 201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초이자 유일한 중증 외상센터가 있었던 2015년이 이 시리즈의 배경이 된 겁니다. 중증 외상센터 좋네. 자, 항문, 넌 나와 믿고 따라가라. 알겠습니다. 자, 박수. 사실 10년이나 지났으면 상황이 많이 좋아졌을 만도 한데 2025년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리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에서 응급 환자가 숨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하고 외상 환자의 사망률도 35% 수준으로 아직까지 선진국의 2배에 달하는 실정인데요. 이런 드라마가 계속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현실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생명의 인색한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그 시대의 끝마침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 이게 중증 외상센터입니다. 저랑 하자. 준비하자.